여기가 맞는가? 오늘은 12월 20일. 아, 여기 맞구나. 여기는 광주 5.18 교육관. 아니, 긴가민가 있는데 저 화환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맞구만. 이거 고정문이네. 요리네. 이게 유삼영 총경은 사랑하는 광주 시민 모임 광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유삼영 총경, 민주경찰 유삼영 총경 응원합니다. 예. 들어가야지. 이거 있구나.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임 작가님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하시네요. 뭐 정말. 7월에 그때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생각인가? 화면에 보실 때 되게 시간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듣고 나오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동의실까에 대한 저도 참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근데 여쭤보가 떴길래 수고하십시오. 제가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등불이십니다. 이 생각을 사실 하다가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라고 하는 궁금증에 여러분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국회도 있어보고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일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머리카락 있나? 정무비서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 때 여러 이제 고민들을 당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입과 관련한 고민들을 해보기도 했고 뭐 하면서 저런 분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정말 대한민국 경찰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시민을 지키는 큰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셨다고 해서 실은 제가 이제 이력을 계속 볼 때는 부산분으로 계속 이제 나와 계시고 부산을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셔서 정치를 하시면 당을 잘 선택해서 해주셔야 될 텐데 이제 이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공무원이라 뭐라고 잘했다 못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다들 오늘 파란색 목도리나 넥타이들을 많이 하신 걸로 봐서 비슷한 꿈들을 안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튼 참 어려운 시기고 제가 이번에 국회 예산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느꼈습니다만 참 여러 면에서 힘이 듭니다.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하는 여러 행위, 인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서도 기재부 출신들도 지역 완배니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편협하게 인사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루트들을 다 이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이 국회 가셔서 역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분들 잘 국회로 보내주시는 일이 내년에 하셔야 될 가장 큰 일일 것 같습니다. 이 OK 사인이 3-0이라고 하니까요. 저도 같이 3-0 한번 3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3-0, 3-0, 3-0.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더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연말이고 어제까지인가요? 인사청문회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지역에 내려와서 행사가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으로서 한 분 오셨습니다. 특별히 좀 여러분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광산을 윤영배 의원님 모시고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는군요. 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미남이시네요. 그리고 경찰 중에 파마머리 하는 분은
유사명 총경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네. 오늘 참 뜻깊은 행사를 하고 계시네요. 우선 이 주최하신 분들이, 이 행사를 주최하신 분들이 보니까 광주 시민들의,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의 딱 이 활동을 쭉 5.18 이래로, 아니 그 전부터 쭉 이어오신 분들이셔서 특히 촛불 행동 하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뭐 지역위원회 어쩌고저쩌고, 나는 민주당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볼게요 그러고 했는데, 초대를 하셔놓고 제가 그냥 괜히 온 것처럼 예, 초대받아 왔었는데 주최를 참 잘하셨습니다. 거기다 이 공간이 아시죠? 5.18 교육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광주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쭉 이어지는 순간에 한 지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도망가기도 틀렸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맞죠? 네. 광주 시민들과 함께 하러 오셨다는 뜻에서 박수를 진짜 세게 한번 쳐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자, 화이팅! 예. 좋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탈당을 하고 석 달여 되어가던 때입니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마 저하고 상황이 비슷하셨을 겁니다. 목적이 똑같을 거예요. 저놈의 검찰의 저 무도한 짓을 좀 막아야겠는데, 저는 수사권을 좀 박탈해 보려고 했고, 경찰을 정권에 부역하도록 만드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신 거고, 그러니까 원래 경찰은 국민의 파수꾼 혹은 시민의,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권의 부역자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안 돼! 하고 안 돼. 빨간 등을 켜면서 안 돼! 하고 나서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용기가 저는 사실 아무나 갖지 못하는 용기일 겁니다. 특히 경찰을 오래 하셨던 분이 이런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위대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위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예. 제가 경찰에 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국회의원이니까, 지가 뭐 당 나와봐야 여전히 국회의원이니까 안심하고 그냥 광주 시민들 믿고 탈당을 하셨는데, 유사명 총경님도 광주 시민들 믿고 탈당하신 것,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와, 멋지다. 네. 유사명 멋지다. 멋지다. 그런데 지금 겁나게 겁나셨어요. 정치판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책에 딱 보니까 몇 군데 나오는데, 심지어 지금 내가 모래톱 위에 서 있다고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랑 같이 하겠다고요? 예, 민주 시민들과 광주 시민들과 동지들과 같이 하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이러면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한테, 그리고 국민들께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좀 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실 거죠? 예. 완벽하게 가슴으로 끌어안으실 거죠? 예. 예. 그러면 저는 책을 많이는 못 샀습니다만은 책을 많이 사고 유사명 총경과 함께 가봅시다. 예. 시민들이 가던 길로 유사명 총경님도 끌고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예. 예, 힘내십시오. 그리고 아마 광주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켜줄 겁니다. 맞습니다. 유사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에 광주 전남 시민연대 자문위원이시죠? 우리 박충욱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촛불행동 대표신데요. 상임대표신데 청년이십니다. 나규복 상임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를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더 팩트 호남 총국장이신데요. 우리 박호재 국장님 모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와우. 제가 박호재 국장님을 특별히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꼭 이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각 지방청 또는 각급 경찰서 정보관들이 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꼭 새겨 듣고 본청에 경찰청장부터 해서 본청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은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본 행사와 관련하여 할 말이 있거나 이의 제기 또는 항의할 내용이 있으면 직접 주관단체 또는 주체단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의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방해 행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전해 드리겠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들께서 별도로 취재하시면 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있는가 봐. 네, 이상 축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을 별도로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민주경찰 이중규 경무관 정신개선위원회 대표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할 때 유사명 총경을 지지했던 분들이 현직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철폐를 투쟁 과정에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단식을 했고, 한 부류는 삼보일배를 했고, 또 한 부류는 유사명 총경님이 주도했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인데요. 삼보일배를 했던 전남경찰직장협의회 서강호 대표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남경찰직장협의회하고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남경찰청과 본청에서 심한 압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탈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체명에 전남경찰직장협의회를 삭제를 했습니다. 원래 서강호 대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기로 했어요. 현직 경찰들도 함께 하기로 했고요. 각급 경찰서에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대표들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오늘 자리가 많이 빈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뒤로 가도 너무 멀리 뒤로 간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상황 누가 바로잡아야 되죠?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계류와 다짐의 시간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인데요. 대학생 노래회 동아리죠. 도레미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장 순수했던 청년이 앞장서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이 만들어졌죠. 광주 전남 촛불행동에서 꺼지지 않는 청년의 순수한 열정의 촛불로 우리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는 대학생 노래회 동아리 집에 가시려고. 도레미는 청년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신설 반대를 하면서 활동을 하신 유사명 총경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윤석열 탄핵에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계속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 돼요. 그리고 이 길 가다 보면 이라는 곡 준비했으니까요. 신나게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 이내 땅으로 내려와 냇물이 되고 가로질러 바다로 가네 바다
먼 곳에서 공연을 잘하지 않는데 너무 생목소리여서 듣는 여러분들도 공연하면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것 같지만 아름답게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하나 되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면 결국 그 끝에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노래, 두 번째 이 길 가다 보면이라는 노래로 좀 같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앞에처럼 박수 치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험한 산길 오르다 보면 거칠은 숲속길 헤매기도 하지만 가시덤불 먼저 헤치는 사람이 있어. 언제나 산길은 열려지고 험한 산길 오르다 보면 내리막길 만나 주저도 하지만 그 길의 끝에 어디 가는 거예요? 길로 이어져 언제나 산길은 열려지네. 저 산길 오바다고 주저앉아 있으리요. 끝이 없는 곳은 어디 있단 말이요. 저 산길 내려간대도 포기할 수 있으리요. 정상으로 안 가는 길 어디 있단 말이요.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쉼없이 나는 가네. 내가 가는 이 길은 끝이 있는 길이라오. 우리가 인사하고 가는 신라가가 건 마. 하지만 정상으로 안 가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의 끝에는 정상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A도 꼭 바르시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산길 오바다고 주저앉아 있으리요. 없는 길이 어디 있단 말이요. 저 산길 내려간대도 포기할 수 있으리요. 정상으로 안 가는 길 어디 있단 말이요.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쉼없이 나는 가네. 내가 가는 이 길은 끝이 있는 길이라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쉼없이 나는 가네. 내가 가는 이 길은 끝이 있는 길이라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젊은 청년 동지들이 있었기에 광주 전남 촛불 행동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죠? 네.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의미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관위에서 프로가 오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응? 사실 프로보다 더 잘 부르는데 아, 프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프로. 생각보다 저쪽되지 않기 위해서 참 센스 있는 청년들이죠.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한 곡 더 부르실래요? 네, 이어서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저자 민주경찰 유사명 총경을 모시는 순서인데요. 먼저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유사명 총경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태어나셨고요.
부산에서 자라셨더라고요. 부산 대동고등학교 경찰대 사기 출신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외사과장,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장,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영도경찰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 중부경찰서장직에 계셨었죠. 2022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했고요. 그에 따라 직위제 처분되었고 2022년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당했지만 2023년 3월 10일 법원의 정직 중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경남경찰청 112 시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났지만 보복성 인사에 대한 항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시대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우리 시대 참 경찰이자 의인입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자부심으로 민주경찰 유사명 총경을 열화와 같은 환호와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와! 유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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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고맙습니다. 일단 강연하시기 전에 환호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두 분이 이렇게 뭘 드린다고 하는데 어허. 일단 먼저 우리 청년 학생 이상미 동지께서 예쁜 그림을 아하. 네, 유사명 상징적인 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네, 이제 들어오시는군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오시겠어요? 아, 네. 우리 안병아창가 마드님께서 안호제 안병아 인권학교 대표신데 이 꽃다발을 준비를 해서 같이 오셨어요. 여러분 자, 올라오셔서 좀 저는 또 상당히 오셨네. 무거울 텐데. 자주 뵈시네. 전화는 사진은 좀 찍어주세요. 자, 앞에 보고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저기 앞에 보시고 네, 꽃다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와! 네, 앞에 내려오셔도 사진 다 꽃다발이 찍으셨죠? 엄청 큽니다. 그리고 또 혹시 김미영 여사 오셨구나. 저기 광산갑에 이용빈 의원 우리 전정 대표님께서 꼭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이용빈 의원 부인이신데요. 김미영 여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네. 이 광주에 가스 요금 인상시키지 못하도록 딱 버티고 있는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저요? 네. 또 이렇게 외곽도로 이용요금 인상시키지 못하도록 버티고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네, 잘 알고 계시군요. 서구울의 예비고죠? 네, 최영 예비고 왔습니다. 큰 박수. 오!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니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유사명 정경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최고입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님 오셨네. 광주는 처음이에요. 제가 광주 올 기회가 없었나 본데 오늘 처음 와보니까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출판 기념회를 12월 14일에도 부산에서 했는데 여기가 이거 10분에도 안 됐는데 아하. 이렇게 많은 귀하신 분들이 오셔서 아하. 이렇게 열화 같은 생활을 보내주신 이 조전에 대해서는 전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생각은 잊지 않고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눈이 많이 와서 이제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사실은 저쪽에 아산 오송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다시 내려왔어요. 오다가 이제 눈 때문에 갇힐까 싶어서 그냥 눈을 이제 생각을 하고 눈을 보면서 서산대사님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답설 야중거 이런 말이죠. 답설 야중거 불수 호란행 금일 행적
수작 불정이다 이렇게 해서 눈밭에 그 첫눈이 있고 깨끗한 상태에서 길이 없다고 함부로 가지 마라. 이 길이 나중에 뒷사람의 그 이정표가 되고 길이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 눈을 보고 그 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안병화 지향감님, 이준규 경무관님의 그 말이 생각이 났죠. 그분들이 그 45년 전에 저희 경찰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경찰이 아니다 하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런 안병화 그분의 눈밭에 가서 길을 낸 그 길을 이제 45년 뒤에 우리 후배 총경들이 아니면 직장 협의 동료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면서 안병화 지향감님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저하고 여러 개 유사점이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해가 1988년도 10월 10일이신데 제가 1988년도에 경찰에 첫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광신 고등학교 혹은 대동 상고를 나왔다고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가 대동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1928년도 7월 23일 생이신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서장 회의가 며칠 날 했죠? 그분 생신날 저희들이 해서 여러모로 이 가르쳐준 불굴의 그 국민의 경찰이라는 정신, 우리 경찰 정신이 국민을 향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저하고 관련성 있고 연계를 하면 충분히 이 심프로가 일반이 높은 그런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에요. 경찰 표시는 요걸 누가 이제 그 반대쪽에서 찍어가 아직도 이거 내고 다닌다고 뭐라 하는데 저는 그 아직도 경찰입니다. 제가 경찰을 사랑했기 때문에 경찰을 사랑하고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경찰을 사랑한다 하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경찰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아는 전 아이 또래의 경찰은 정말 국민의 경찰일 때 국민의 그 신뢰와 지지와 존경을 받는데 이 지금 국민의 경찰을 포기하고 권력에 아부하기 시작하고 권력과 한 몸이 되면 이 경찰은 그 존재의 이유가 존재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저 경찰서장 회의를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과거의 경찰의 역사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하고 개를 같이 하는 우리 경찰의 역사가 뚜렷이 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아까 뭐였죠? 시민연대 우리 그 이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찰의 역사를 보면 그 이승만 정권 때 재헌 헌법을 만들고 정부 조직국을 만들면서 경찰을 그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장악된 경찰이 내무부 장관 정치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3.15 부정선거도 개입을 했었고 이수열 열사의 발표를 해서 사망케 하는 등 잘못을 했죠. 그에 대한 교훈으로 4.19로 들어선 민주당 정권에서는 경찰을 정권하고 붙여놓으면 큰일 난다 해서 공안위원회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경찰을 삭제하고 공안위원회에서 경찰을 관장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독재자 박정희 쿠데타에 의해서 다시 경찰이 내무부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끌려 들어간 경찰 국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유신에 반대하는 민주 열사를 탄압을 했고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에서 그 이한열, 박종철 고문치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또 그에 대한 반성으로 1990년 12월 27일 날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키고 행안부 장관의 임무에
경찰 사무를 삭제했기 때문에 음, 행안부 장관은 우리 경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 경찰을 지휘하면 큰일 날 사람이라는 게 그동안의 그 입법 그 법이 바뀌는 걸 보면 명백한 사항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 곡학 아세하는 학자들이나 또 그 권력 지향하는 일부들이 그 우리 경찰에 그 비난하면서 경찰국 설치에 찬동한 겁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이 내무부의 행안부의 경찰국을 둬서 경찰의 고위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은 저는 처음에는 그 시작할 때는 검찰과 경찰의 이런 대립관계에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싸웠기 때문에 정권을 잡았다고 우리 경찰을 이제 억압하는 수준 정도로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경찰을 장악하는 것은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사 출신으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권과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은 경찰을 장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을 수단으로 해서 검찰 독재를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그 첫 시도에 우리 경찰서장들과 식당협의회가 강하게 제동을 걸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요. 맞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게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은 독재를 하고 있어요. 개판입니다. 개판. 개놈 자식.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금 말한 인사권과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권, 그다음 국가수사본부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권을 장악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시행령 통치를 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령은 그 국회에서 정한 법을 위반할 수 없는데 정부 조직법과 경찰법을 분명히 침해하고 참탈하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만들었고 맞습니다. 또 검수완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약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그거를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지금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쿠데타는 이 권력 관계에서 밑에 있는 민중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있는 사람한테 뒤집는 그것만 쿠데타가 아니고 헌법상 법률상 권력이 모자라는 집권 세력이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쿠데타예요. 맞습니다. 신위 쿠데타입니다. 맞습니다.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신위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지금 검찰한테 없는데 검찰의 수사권은 정말 필요한 데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민영배 의원님 가셨나요? 민영배 의원님께서 사보니까 재가면서 그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했는데 있지도 않은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 저거 편에 대해서는 무자비하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먼지털이식 압수수색하고 맞습니다. 신기한 기우제식 수사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한 것을 조속한 시간에 바로 돌려놓기 위해서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 경찰로서 우리 경찰 조직의 힘을 가지고 한계가 있었어요. 광주도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이 동지고 여러분이 동지고 광주가 동지고 우리 민주시민이 동지가 되면 맞습니다. 윤석열 독재를 멈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민주경찰 유삼령 존경. 저는 오늘 민주경찰이라는 말은 저한테 과분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국민의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부터 탈피해서 민주경찰로 되돌려 놓겠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책을 씁니다.
그렇죠. 요 정도만 안 되니까. 훌륭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훌륭하신가요? 예. 자, 그럼 영상? 사명? 아, 사명. 자, 사명 세 번. 사명. 멋지죠?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사명.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질문지 받으셨죠? 토크도 하고. 주인공이 이쪽에 앉는 거 맞죠? 네. 제가 질문지를 받아서 질문 좀 드리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좀 줘보실래요? 좀 전에는 좀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네. 자, 무심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응원합니다. 단단한 결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오래간만에 연단에 서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제보고 왜 그러셨어요? 질문들 많이 하시니까 제가 앉아서 하셨대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출판 기념회에서 욱해서 그랬습니다. 경상도 아니고 부산 경남 사람들이 욱해. 내가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욱하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전남 분들도 욱하는 생각. 맞습니다. 제가 볼 때 호남이라서 전남북을 이렇게 합치는데 제가 볼 때 욱하는 성질을 할 때는 경남과 전남이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욱하면 뭐 물불을 안 가리고 손해를 계산하지 않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이분은 질문이 아니고요, 요청 사항을 적으셨네요.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주세요. 아, 그래요? 당근입니다. 국회 등원을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하든 안 하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 등원하기 전에 탄핵을 외치지, 그쪽에서 부산 쪽에서 외치지 못할 것 같으면 광주로 또 오세요. 매주 촛불을 하고 있으니까요. 촛불은 전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영화 서울의 봄 보셨나요? 예, 그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서울의 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진압군에 들어가서 이제 진압군에 반란군에 가담하지 않고 진압군 하다가 잡혀가 고초를 당하는 그 진압군 측의 장군들이나 장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보복 인사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전남청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경찰서장 동지들이 지금 가슴에 징함으로 왔고, 또 한 가지는 이대신 그 장군이 이제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무모하게 들어가면서 왜 그러냐고 말리니까 그래도 내 같은 군인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사에서 확 꼽혔어요. 이야. 저도 내 같은 경찰 하나가 있어갖고 이렇게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면서 부당함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 경찰에. 우와. 대단하십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군요. 제가 그 이태신 장군이 저 같은 그래도 군인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사를 듣고 저는 그 매천 황현 선생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그 나라가 선비 기르기를 500년인데 나라 망하는 날 따라 죽는 선비 하나 없다면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느냐 하면서 이제 음독 자결을 하셨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첫 질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많은 시련을 겪으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셨을까요? 아니면 이겨내고 있는 중인가요?
실행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뭐 옳은 일에 손해 보는 것은 전혀 뭐 그냥 이야. 남는 장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조금의 희생을 함으로써 대단하시네. 이렇게 많은 정의와 명분을 대의와 명분을 밝힐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수지 맞는 장사다. 이야. 이야. 네. 이번에는요, 질문은 아니고 격려의 말씀인데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나도 전직 경찰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항상 외로운 소수자의 길을 걸어왔기에 당신의 용기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도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하다는 혹시 정성홍 선생님이 질문하셨나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야,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통신표가 있는데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미술, 체육 하면 민민민민미 우양이에요. 평균은 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은 민데 이제 음악이 우고 체육이 양인 정도였고 와. 노래하는 노래가 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로고송을 하나 바꿨는데요. 이자 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공신표에 이제 적혔는데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질문으로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입니다.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고 저는 질문이 많았어요. 계속 질문 예.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죠, 뭐. 네? 에디슨 그 제가 이해될 때까지는 계속 질문하기 때문에 수업 진행은 안 되는 겁니다. 정성홍 선생님 이런 학생들 많이 경험했을 텐데 어떠셨어요? 진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경찰이 나아가고 이 국민이 기대하는 게 뭔가 하면 KBS가 지금 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방송이었던 KBS가 이제 국민의 방송을 포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로고송을 가지고 와서 우리 경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노래로 지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이야. KNP 한국경찰. 이분은 제가 사실은 그 영임하는 그날 그 비디오에 녹화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를 보더만 계속 국민의 경찰. 그러셨군요. 이분은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시죠? 예. 기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정리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그 임원정 부장님하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같이 갔더랬습니다. 한주 전에. 제가 이제 김어준 뉴스 공장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공무원들은 절대 그 몸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중징계가 의결이 되면 저는 파면 해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한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제 김어준에도 가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내가 사죄도 드리고 전국을 입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공개적으로 이태원 유족들에게 이제 경찰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경찰의 일원으로서 이제 사죄를 드렸고 김어준 뉴스 공장에 갔는데 그게 제 뒤에 이제 출연자가 임원정 부장검사였고 책을 한 권 사인을 해주시면서 책을 쓰는 게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책을 쓰면 이제 일단은 이 지금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런 좋은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책을 쓰면 이 지금 이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책 스트레스로 다 없어져요. 그래서 힐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 책을 쓰라고 했고 안 쓰고 있는데 다시 또 경찰 모임에 초청 와갖고 다시 또 쓰고 있느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문정 검사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하고 또 이사명 총장님의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가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된 이유거든요. 아. 그책 뒤편에 보면 임원정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아, 이야. 제가 한 3년, 4년 전인가요? 제가 이문정 검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대검찰청에 재직하고 있을 때 그 밥살 영광을 달라고 하기에 흔쾌히 응하고 우리 여기 안호재 대표 또 영화 택시운전사 김자복 선생 아드님 김승필 선배 모시고 갔는데 이문정 검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주 창원에 가지 않을 때는 이 고개 하나 넣으면 동작동이거든요. 동작동 국민묘지 경찰묘역에 계시는 안병화 치안감 묘역을 참배를 한대요. 아하. 매주 간답니다. 매주. 그래서 이제 궁금했죠.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녔냐고 그랬더니 안병화 치안감 앞에만 서면 위로를 받는데요. 본인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쪽 동네, 이게 저쪽 동네는 경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쪽 동네는 그 암울한 시기에 목숨 바쳐서 국민을 지킨 분도 계셨는데 우리 검찰은 사표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수치스러운 검찰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안병화 치안감님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분은 발포 명령 거부하면 역사의 재단에 바쳐질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본 거예요. 이문정 검사가. 그런데 이문정 검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싸우지만 그래도 월급은 받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소녀 같은 순수함에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우리 유총경님은 월급도 못 받고 하루빨리 또 월급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죠? 예. 또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와. 아마 이 두 분은 비슷한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마음이 좀 비슷해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총경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어서 어떤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와 싸울 결심을 하셨나요? 함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윤석열 정권은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상대하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이제 존경받이 안 되는데도 저 하는 그 어떤 수작에 이거 뭐 비슷하게 대적을 했다 하면 저분이 대통령 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 무능력하고 맞습니다. 전략이 없으면 저한테 얻어맞아 갖고 24%가 지지율 그리 떨어지겠습니다. 그때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네, 맞습니다. 그 스스로 가만놔도 무너지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무너뜨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빨리 그때까지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지 맞습니다. 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맞습니다. 짧은 시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딱 보여주고 과반수가 아니고 저 3분의 1을 넘는 의석으로 그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의 힘을 모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할 때 쉬우니까 목소리에 힘을 안 주고 살짝 간단하게 이야기. 그 미 연방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이런 말을 했죠. 권력은 싸우지 않고서는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기에 유사명 총경님 같은 분은 함께 우리가 불의한 시대에 불의한 권력과 함께 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총경님 마음과 말씀에 동의하시죠? 예. 네. 광주 전남 촛불 행동이 더 가열차게 타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그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금 보조 진행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매주 기획하고 그중일을 도맡아서 다 하고 계십니다. 광주 전남 촛불행동 사무국장 유창민 국장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먼저. 네, 자. 네, 저는 그냥 시민인데요. 궁금해서 그래요. 울산서에 전에 계셨으니까 고래고기 환부 사건 아하. 알고 계시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좀 이야기해 주시고 등원되면은 그 사건을 한번 파볼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가 조금 책을 안 읽으셨는가 저에 대한 소개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날개 딱 느끼는 제 출생지가 부산에서 태어나 그래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시내에 있으면 아는 척을 하시면서 부산에 왜 왔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공부를 다 했고 주로 부산 근무를 했고 울산은 유배를 갔다 왔습니다. 그 총경 승진 한 지 5년 동안 경무관 승진이 안 되면 한 지방청 안에서 5년 총경을 못 한다는 그 룰 때문에 이렇게 울산으로 갔고 울산 가니까 한참 전에 고래고기 때문에 그 황운하 의원과 검찰 간에 그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있었죠. 고래고기는 우리나라는 그 세계 뭐 포경 그 협약에 의해서 고래를 잡을 수 없고 그 협약을 뭐 비준이었기 때문에 국내법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사고 팔고 먹는 건 별 문제라 사고 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고래를 이제 어떤 경우에 먹을 수가 있는가 하면 고래가 이제 저절로 걸려가 죽었을 때는 죽은 고래는 주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고래를 이렇게 죽여서 잡는 건 불법이다. 그럼 그걸 어찌 하느냐? 검사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검시하듯이 고래 사체에 대해서도 잡혀왔다 하면 검사들이 이렇게 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래는 사람에 준하는 그런 인격체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고래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수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래 그러니까 검시를 해갖고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하는 그걸 시력 DNA를 보관을 해놔갖고 고래고기 집에 가서 고래가 판매했으면 조화를 해갖고 그 DNA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돼 있는 합법적인 거로 등록이 돼 있는 거면 그 DNA가 같으면은 이건 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인데 해보니까 이건 불법적인 거라 해서 잡았는데 검찰이 부당하게 그걸 환부를 해서 그 사람들 팔아버렸어요. 빼돌렸어. 검사 잘못해서 이러나 하고 수사를 하겠다니까 검찰에서 거절을 하고 빼돌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리고 검사가 경찰한테 이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이 하는 게 이제 검찰로서는 이제 치욕 중에 치욕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그걸 막은 거죠. 그걸 황운하 의원이 추궁을 하는 그런 과정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고 그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서 책을 내가 출판 기념회를 하고 황운하 의원의 그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대전 중구에서 한 거는 고래고기 그 사건입니다. 그 책에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뒤에 가서 이제 개략적인 이야기만 들었고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보고 황운하 의원이 시장 송시장 송철호 시장 하는 그 이야기는 왜 안 하고 경찰국만 이야기하는 여러 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저는 울산에 없었고 잠시 이제 유배가 6개월 동안 있다가 사고를 쳐갖고 이제 다시 잘린 거죠. 혹시 등원하면 네? 예, 그거는 이제 수사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등원하셔가지고 네. 국회의원 신분 자격으로 국회의원 자격으로 일단 실려주세요.
일단 시켜주시랍니다. 여러분 시켜주실 수 있나요? 예! 선거 걸리니까 너무 선거에 관한 그런 책만 이야기해요. 제가 주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주의를 받았더니 이거 편집하세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출마하지 않아요. 네, 고맙습니다. 또, 네, 정은주 선생, 네, 조금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산타가, 요 산타네. 아까 앞에 말씀 중에 이미 한번 하셨는데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총경으로 계시면서 오랜 30년 넘게 35년 동안 경찰로 계셨는데 간부급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오래 계시면은 이렇게 본인의 어떤 돌출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네. 그 말에 정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내가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그거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실 것 같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의 다른 이유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그때는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 상황을 이제 예측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그런 심경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당시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총경회의를 소집하고 하셨는지 그때 당시의 마음가짐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만하세요. 일단 기억을 일단 한도가 이제 그 코를 보는 거다. 뭔가 하면 제가 이제 표현을 요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계시지만은 공무원이 국어부터 착착착 올라가면 그 공무원을 1년, 2년, 4년 하면 간이 이제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 계급이 하나 탁 올라가면 그 간에서 반으로 탁 사이즈가 줄어요. 그러니까 30년을 이래 하고 승진을 한 4번, 3번 하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간이 없어. 간이 이제 요만큼 가야 계급이 높을수록 다른다. 부시장도 간이 좀 작아질 것 같은데. 정무직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오래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차에 의해서 하는 거 하고 연차로 사사히 주는 거 하고 계급이 하나 올라갈 때 확 이제 반으로 이제 반감심이 계급 하나 올라가면 그래서 뭐니 할 수는 없는 공무원 간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저는 이제 조금 부산에 있을 때부터 돈 키워드렸습니다. 좀 달랐다는 게 제 변명으로 나오고 소신이 아까도 누구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는 거를 이렇게 옛날 같으면 심해 로망이 될 때까지 오래 사는 거를 뭐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굵고 짧고 소신 있고 멋있게 사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하고 가치관 차이가 있는데 저는 뚜렷하게 소신껏 멋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럼 공직관도 마찬가지.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계급이든 어떤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애가 가치지. 계급이 뭐 한없이 높다고 무한의 가치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계급하고 기간 뭐 오래 근무한 기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할 말을 하고 사는 게 보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 조직은 왕따예요, 저는. 제가 왜 부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이 될 수 있었느냐? 반부패 수사대는 이제 사정이에요. 대부분 이제 검찰의 반부패 수사부가 있고 경찰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경제범죄 수사나 하고 있어라 이래 하고 고소고발이나 하는데 반부패 수사는 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 고위층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하지 마 하고 특수부도 없애고 반부패 수사의 권한인데 경찰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산에하고 서울 경기 남부청에만 총경 조직으로 해서 반부패 수사대가 있는데 이걸 누굴 시켜야 되느냐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제보고 하라더라고요. 저는 안 한다 그래요. 나는 곧 서장 나가야 되는데 왜 또 이거 시작하느냐. 2번, 3번 해도 안 한다 했는데 그 경찰청장이 다시 네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했는데 저는 다른 사람 청탁 같은 거 절대 안 들어줄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골프도 안 치고 다른 사람 기업인도 안 만나고 청탁 이런 거 수도 안 들어가니까 할 사람이 몇 번 없다 할 정도로 왕따입니다. 그게 이런 경찰들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또 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철저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내 뒤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경찰서장을 세 군데 했다. 맞습니다. 경찰서장은 네. 승진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있었을 것이야 하고 격리 장구를 파고 해결을 이래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뒷배가 이제 그런 거죠. 누가 한번 봐봐라. 나는 이제 소식도 달 테니까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던데 제가 왕따기 때문에 가능해요. 조금 전에 우리 윤종경님께서 제가 소개를 포항에서 태어났던 그 잘못 울산에서. 네. 혹시 포항에도 대동고등학교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박정훈 대령을 만났는데 아. 박정훈 대령 만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거기도 이제 대동고구나. 페이스북 같은 거 우리 경찰관들 잘 못 하거든요. 경찰관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생일 축하해 1년 전에 생일 축하해 2년 전에 생일만 축하하면 몇 년치만 있고 없어요. 왜냐하면 하면 그 구설수가 오르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월급도 안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데 딱 좋은 거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박정훈 대령 스토리가 나오길래 이제 써갖고 니 정말 잘했다. 정말 용기가 있고 결기가 있다. 근데 진행하는 거 보니까 내하고 너무 똑같다. 경찰총장이 하라 해놓고선 저하고 식사하자 하고 나서 보고 식사하자 해놓고 내보고 하지 마라 해갖고 했듯이 박정훈 대령도 장관이 사인 다 해놓고 왜 했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왜 그러면 그 총장들이 나서느냐 이렇게 경찰 출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우리말로 했듯이 똑같이 국힘당 소속의 군사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군인 선배들이 박정훈 보고 정치 군인이라고 비난하고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나 똑같은지 보자. 퇴직금하지 안 받았는데 퇴직금 받으면 제일 먼저 내 밥 한 끼 사주겠다 하고 적었다만 그런 얘기 받더라고. 진짜로 사주나 해서 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밥 사주고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너 앞으로 이제 네가 살 길은 죽기를 각오한 거 말고 방법이 없다. 지금 대통령 안보실장 뭐 국방부 장관 또 사령관 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딴 데에서 죽이려 하는데 네가 살 길은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유일하게 살 수 있다. 그 사람 자기들이 살라고 달라들기 때문에 같이 살라고 하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기만 각오하면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기 각오야. 실제로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건 뭐냐?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이제 실형받는 거죠. 군사재판 실형받는 걸 감내를 하고 강하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네 이야기도 이제 서울의 봄처럼 나올 거니까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영화 대사한다 생각하고 멋있는 이야기를 팍팍 하라. 이순 장군도 이야기 안 했나? 생적사 사적생이다. 살라고 하면 매 순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지만 죽으려고 딱 마음속 먹는 순간에는 더 이상의 공포는 없고 죽음도 사실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 이야,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그래갖고 내 출판 기념한데 오늘 해가 그냥 제가 한번 흥행을 또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갈수록 멋져요? 그러면 갈수록 멋지십니다. 그러면 포항 대동고등학교 아 맞다. 출신이 그 이야기하는 말 우리 학교 어디 나왔든 대동고등학교 나왔다더만요. 저도 대동고등학교 나왔고 국수본부장 하다가 잘린 저 정순신도 우리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것도 대동고등학교 광주에도 또 대동고등학교 있다더만. 그래서 근데 몇 살이고 하니까 내보다 8살 어려요. 그래서 형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포항 대동고등학교 출신 중에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재수군 상병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또 부산 대동고등학교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던 우리 유사명 총령 광주 대동고등학교 출신이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누구신지 아세요? 송영길. 송영길. 또 한 번 더 있는데 박찬대. 대동상고 출신 안병아. 저 광진상고 출신으로 알았는데 그게 네이버에 설이 2개 있던데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광진상고인지
대동상원지. 그 네이버에 그 있더라고. 저도 나무위키 보고 잘못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잘못 소개한 죄로 사실 제가 노무현 후보, 문재인 후보, 유세범 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약된 분이 있는데 하루 정도는 제가 그 잘못에 대한 그 대가로 반성으로 제가 어디로 출마할지 모르니까 하루 정도 가서 지원 유세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광주 특보와 전남 특보가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 대동고등학교, 포항 대동고등학교, 이어서 광주 대동고등학교 구속을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싸우라고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혜선 학생 잠깐만요. 네, 혜선 학생. 네. 네, 제가 사실 대학은 전대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어렸을 때 부산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요? 부산이 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많은 부산 사투리 맞다. 예. 좀 복잡한 그런 정서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으면서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앞에 질문에 답해주신 그 지조와 신념이 진짜 강하셨다라는 걸 좀 그런 궁금증이 좀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앞에서 이야기해주셨던 내용 중에 독재를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이 윤석열 정권에 어쨌든 맞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선 행동을 하시고 지금 이후에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또 진출도 하시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신데 혹시 이 과정에서 앞으로 뭐 부산이든 아니면 지금 광주든 뭐 어디선가 촛불에서 또 함께 하실 마음은 없으신지 라는 것과 그리고 가능하신 선 안에서 어쨌든 저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떤 선거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아주 정말 절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탄핵을 이룰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총선을 맞이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선관위 저 카메라가 딱 보고 있는데 그와 하나 되면 됩니다. 하나 되는 마음. 맞습니다. 그 좋은 말인데 행동하면 되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거나 마음을 먹는데 행동을 안 움직이면 안 되죠. 맞습니다. 마음, 일심으로 이 행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된 행동을 하면 된다. 이게 그것 보고 딱 기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하나 되면 된다고 하네요. 이거 꼭 행동해야 되고요. 예. 촛불 안 주세요. 들고 갈게.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요. 여러분이 호응이 좋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잠깐만요. 네, 드디어 기자께서 질문을 정했습니다. 박호지 국장. 네, 네, 총장님. 아까 화장실에서 옆자리에서 예, 저희 민주당 여기서 3호로 영입되셨는데 어디로 출마하실 건지 아니면 당에서 비례 제안을 받으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구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 줄 비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 제가 아직 입당을 어제 오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현재 입당이고 잉크도 안 마련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되는 선거구제 그다음에 지역구나 그 뭐 어디 특정 지역이나 지역구를 선택하는 문제는 당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될 것이 지금 섣불리 뭐 제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릴 북구가 보시오 북구가. 강주도 출마하시죠.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예약된 시간이 사실 10시까지인데요. 10시까지 하면 다 도망가실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끝나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이 단체 사진 촬영하고 그다음 개별적으로 또
사진 촬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아까 개사하신 경찰 여보성.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오세요. 자, 같이 와. 이게 정말 제 진심을 담은 정성을 다하는 자 이거 되게 어렵잖아.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KMP 항광차. KMP는 코리아 내셔널 폴리스예요.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단체 사진 촬영할 텐데요. 가능하시면 뒤에 분들 앞으로 좀 모셔가지고 함께 단체 사진 촬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보도 자료를 며칠날 인증되셨어요? 18일날 제가 오전 8시 반부터 보도 자료를 배부했거든요. 그런데 한 9시 반 정도에 중앙일보 기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엠바고인데 유사명 총장께서 민주당 인재영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를 다 배부했는데 연합뉴스 기자도 직접 통화해서 추가로 또 이렇게 취재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 북콘서트 같이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부터 어떻게 기사가 나왔냐면 광주 북콘서트를 29일 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보신 분들은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 경찰관들이 오겠다고 막 그래도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 좀 오지 말아달라. 제가 그때 경찰 정복을 입은 이유도 저를 조준 사격해서 제가 책임을 다질 테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었고 또 싸우는 과정에서 계속 보복 인사를 하니까 제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똑같이 14만 경찰 회의할 때도 제가 말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다치는 상황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효과적으로 잘 싸울 테니까 하지 마라 했고 오늘도 아까 서강호 위원장실에서 온다 하길래 오면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는 된다. 나도 청문 감사관 해봐서 아는데 너 징계도 하지 마라. 오지 마라 한 10번쯤 이야기하지 말는 상황이에요. 그랬고 또 우스개를 한 번 더 하면 제가 왜 3호로 영입이 되었느냐 모르시죠? 네. 3호 영입. 야, 3령 오케이. 3령 오케이. 3호 영입. 3호 영입.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3호 영입. 이제 먹지 않겠네요. 네. 네, 이 정도로 하고 단체 사진 촬영하고 개별 사진 촬영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예비분들 꼭 사진 찍고 가세요. 네. 그 앞으로 좀 이동을 해주실래요? 그리고 이거 내려주세요. 그리고 사진 촬영하실 우리 기자님들과 또 이렇게 아까 사진작가 김기돈 작가님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 박정객 방향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는 겁니다. 네. 프랑을 걷어서 자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 좀 하시게요. 앞으로 가는가? 네, 앞쪽으로 좀 네, 그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네. 그대로 앉으셔서 사진 촬영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찍는가 보구나.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아니 내가 안쪽. 자 좌우로. 아유.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좀 고도가 좀 됐나요? 어떠신가요? 네, 이쪽으로 좀 뭐 사슴이 많이 좌우로 밀착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더. 네. 네, 이쪽으로 이쪽. 주인공이 어디가 있어? 이걸 약간 내리고 자 끝에 분만 우리 정 대표님만 팽팽하게 잡아다녀 보세요. 가운데는 잡지 마세요. 그래야 이게 팽팽해집니다. 네. 됐나요? 제가 자 유사명 하면 힘내라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책 갖고 계세요? 책 다 들고 제가 유사명 하면 힘내라 하세요. 3명? 네, 여러분 요구대로 할게요. 흔들지 마시고 사진 찍으니까 이대로 있어야 됩니다. 3명! 3명! 됐어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3명! 3명! 맞아, 연어하지 말아야지. 네, 그럼 저 혼자 외칠 테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유사명 하면 여러분 사랑해 아시겠죠? 저 혼자 할게요. 유사명. 네, 다시 유사명 사랑해. 그대로 계세요. 됐어요? 어차피 한 번 걸리나 두 번 걸리나 똑같습니다. 엄청 저는 괜찮습니다. 젊어 보이시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젊어 보이시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래 되고요. 자, 개별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유상명 총경님 여기에서 주무시고 가십니다. 네, 사진 충분히 촬영하시고 말씀 좀 나누시고 내일 오전 11시 네,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 11시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해요 유삼영. 사랑해요가 없네. 아니 누돌프가 언제 여기 내려왔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신가? 수업만 치고? 다 끝났으면 나는 가야 한대. 굉장히 젊으시네. 아주 뭐. 어디 가시죠? 멀리서 오시더라고. 그냥 공원에서 나와서. 화장실 갔다 와. 어디 가 있어? 금방 계셨는데? 심 선생님 뭐 많이 오셨네. 네, 어딨습니까? 좀 늦게 왔더만. 네, 저도 늦게 왔습니다. 이분 주하는 이분님 아니십니까? 아닌가요? 맞네.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시죠? 알아봤어 내가. 아주 좋습니다. 승승가도 좋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나는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는 먼저 갈게요. 뭐 사진 다 찍고. 아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대장님. 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도 놀러 오시면 그래야지. 대장님이 음소분께 빨리 간다고?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잘 되시겠죠. 또 뵙겠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나도 막 가야 돼. 아니 뭐 사진은
잘 계시구만. 아, 참, 아우, 굉장히. 여기가 너는 5.18 저쪽인 줄 알았어. 좀 조용히 갖고 여기 맞나 싶었는데 화면 보고 맞구나 했어요. 보시야 굉장히 젊으시고 위트도 있으시고 좋구만요. 예. 감이 좋네요. 예. 저 정도면 아주 뭐 열심히 싸울 예, 본인 주관도 확실하시고 아주 좋구만요. 예. 차는 어디 있어? 네? 차는 저기 있습니다. 저기 네. 여기 평일날 해놨어. 많이 오나. 평일날. 오늘 평일인가? 아, 평일이구나. 아, 그리고 저 정도는 많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못 오시게 하셨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조심해서. 차에다 이렇게 막 붙였구나. 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예. 오늘은 예? 서울 집회 11월 12월 달 돈 내놓고 못 갚던 게 일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갑자기 또 뭐 일이 생겨가지고. 예,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들어가세요. 예. 오늘은 5.18 민주교육관, 5.18 민주교육관에서 유사명 총경님의 북콘서트, 광주 북콘서트를 하였습니다. 오늘 뭐 인원은 평일날 해가지고 많이 못 오셨지만은 또 총경님 분도 경찰분들이 많이 오시기로 했는데 일부러 오지 말라고 하셨대. 일부러 몇 번이나 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어쩌면 이게 뭐 징계 그쪽으로 이제 있는가 봐요. 경찰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중립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징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못 오시게 굳고 말리셨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인원이 겁나게 와 있어요. 지금 한 6, 70, 70, 80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젊으시네. 굉장히 마인드가 젊으셔가지고 위트도 있고 또 본인 주관이 분명하시구만. 윤석열 탄핵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주 영입해야 할 아주 뭐 좋은 인재를 아주 영입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오시든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정말 아주 좋은 분을 뵌 것 같아가지고 아주 제 생각에는 저 북구갑에 광주 북구갑에 오면은 무조건 당선인데 여기 북구갑은 조금 작아서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뭐 서울 그런 쪽 어디 출마하시든 분명히 당선이 되시라 확신을 갖게 되네요. 오늘 저 업무 끝나고 와가지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좀 힘은 들었는데 지금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런데 아주 좋은 느낌을 받고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죠. 이 썩을 놈, 썩녀리 같은 놈, 한간중이 같은 놈들만 있으면 개놈 세상 어떻게 팍팍해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지. 아무튼 썩녀리 같은 놈, 한동훈 같은 놈, 그런 모조리 같은 놈 까부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용사가 또 하나 출마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 들고 오늘 좋은 느낌, 좋은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아주 기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